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오늘 김문수 후보가 구미 박정희 대통령 생가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오늘 박근혜 대통령을 예방합니다. 지금 이 나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만약에 이 나라가 평화로운 나라였다면, 지금 시대가 위기의 시대가 아니라면 굳이 김문수가 다시 정치 전면에 서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김문수를 우리가 불러내는 이유는 이 나라를 구해달라는 것입니다. 이재명 세력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두 가지 위기가 닥치고 있습니다. 하나는 체제전쟁에서의 공산주의 세력, 사회주의 세력의 침탈입니다. 또 하나는 경제적 위기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대한민국이 경제 수렁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은 박정희 대통령이 통치하던 시대와 거의 유사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공산주의 세력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키고 동시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를 일으켜 세워야 되는 두 가지 사명을 떠맡았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일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의 삶은 오로지 공산주의 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그리고 이 가난한 나라 백성들이 더 이상 굶주리지 않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박정희 대통령이 세운 나라를 종북 좌파들이, 그리고 정말 복에 겨워서 행복에 겨워서 정말 정신 못 차리는 자들이 이 나라를 이제 수렁의 구렁텅이로 김정은과 같은 나라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다시 박정희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들을 막아내고, 그리고 이 나라의 경제를 부흥시켰듯이 지금 공산주의 위협으로부터 다시 위험한, 그리고 경제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는 이 나라를 다시 이 두 가지 사명을 맡을 만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제2의 박정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위기의 시대에는 특별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김문수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이 시대를 읽고 지금 이 시대를 맡아서 이 대한민국을 구할 사람은 바로 김문수다 라고 역설해 왔습니다. 그런데 역시 신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셔서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 되기 직전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한 끗이 부족합니다. 한 뼘이 부족합니다. 이 한 뼘을 우리 박정희 대통령께서 채워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채워주십시오. 김문수는 박정희 대통령을 이어서,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본받아서 능히 이 시대가 요구하는 그 어려운 사명을 행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김문수는 박근혜 대통령만큼이나 청렴하고, 김문수는 박정희 대통령만큼이나 그야말로 헌신적으로 나라를 위해서 그야말로 자기 온 인생을 쏟아 넣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하신 그 너무나 위대한 업적, 그거를 비록 따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것을 따를 만한 사람,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의 버금가는 업적을 이룰 만한 사람은 지금 이 나라에 김문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김문수가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김문수는 진실합니다. 거짓을 모릅니다. 그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일할 줄 압니다. 일머리를 압니다. 그리고 그는 낮은 사람들과, 그리고 또 어려운 사람들과 눈을 맞출 줄 알고 그들의 삶에 진정으로 예의를 갖출 줄 압니다. 인간에 대한 예의를 안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김문수가 박정희 대통령 제39주기
추모식에서 행했던 그의 추모사로 알 수가 있습니다. 김문수는 박정희 대통령 39년 추모사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김문수의 이 절절한 이 추모의 글을 보시겠습니다. 39년 전 오늘 저는 출근길 지하철 바닥에 뿌려지는 박정희 대통령 유고 호해를 보며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민주화에 대한 기대가 컸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당신의 삼선 개헌 반대 시위로 무기 정학을 받았습니다. 교련 반대, 유신 반대로 대학을 2번 쫓겨났습니다. 당신이 떠나신 후 39년 세월 동안 민주화가 도를 넘어 당신의 따님은 촛불혁명으로 탄핵되고 구속되어 33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경부고속도로가 히틀러의 아우토반처럼 독재 강화수단이라는 선배들의 가르침대로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30년 뒤 제가 도지사가 되어서야 경기 북부지역 발전을 위해 고속도로가 필수적임을 깨닫고 당신의 선견지명에 반대했던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마이카 시대를 외치던 당신을 향하여 히틀러 낙지 독재의 폭스바겐식 선동이라며 우리는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나라가 세계 5대 자동차 생산국이 지금은 되었습니다. 제철, 자동차, 조선, 중화학, 전자, 당신은 최고의 산업혁명가였습니다. 포항, 울산, 구미, 창원, 당신은 최고의 도시 계획가였습니다. 고속도로, 지하철, 항만, 공항, 당신은 최고의 국토 건설자였습니다. 하면 되나던 당신을 향하여 할 수 없다고 침을 뱉던 제가 이제는 당신의 무덤에 꽃을 바칩니다. 당신의 꿈은 식민지 시대의 배고픔과 절망에서 자라났지만 역사를 뛰어넘었고 혁명적이었으며 세계적이었습니다. 당신의 업적은 당신의 비운을 뛰어넘어 조국과 함께 영원할 것입니다. 당신의 무덤에 침을 뱉는 그 어떤 자도 당신이 이룬 기적을 뛰어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김문수 후보가 했던 추모사의 핵심 내용입니다. 김문수는 박정희 대통령 39주기 추모식에서 이렇게 솔직하고 그리고 담담하면서도 그리고 대담한 이런 추모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에 대한 그 추모의 마음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김문수가 당신의 뒤를 이어서 이렇게 대통령이 되리라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하지만 김문수는 역시 당신을 닮기 위해서 부지런히 노력해 왔고 이제 박정희 대통령 당신을 닮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 길을 가려 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님, 김문수를 도와주십시오. 박근혜 대통령님, 김문수를 도와주십시오. 김문수가 이 나라를 맡아서 박정희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공산주의자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내고 그리고 능히 경제 부흥을 이룰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용기를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김문수를 당선시켜 주십시오. 지금 그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39년 전 오늘 저는 출근길 지하철 바닥에 뿌려지는 박정희 대통령 유고 호해를 보며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민주화에 대한 기대가 컸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당신의 삼선 개헌 반대 시위로 무기 정학을 받았습니다. 교련 반대, 유신 반대로 대학을 2번 쫓겨났습니다. 당신이 떠나신 후 39년 세월 동안 민주화가 도를 넘어 당신의 따님은 촛불혁명으로 탄핵되고 구속되어 34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경부고속도로가 히틀러의 아우토반처럼 독재 강화수단이라는 선배들의 가르침대로 저는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36년 뒤 제가 도지사가 되어서야 경기 북부지역 발전을 위해 고속도로가 필수임을 깨닫고 당신의 선견지명에 반대했던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마이카 시대를 외치던 당신을 향하여 히틀러 낙지 독재의 폭스바겐식 선동이라며 우리는 반대를 했지요.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나라가 세계 5대 자동차 생산국이 되었습니다. 제철, 자동차, 조선, 중화학, 전자,
당신은 최고의 산업혁명가였습니다. 포항, 울산, 구미, 창원. 당신은 최고의 도시계획가였습니다. 고속도로, 지하철, 항만, 공항. 당신은 최고의 국토 건설자였습니다. 하면 된다던 당신을 향하여 할 수 없다고 힘을 뱉던 제가 이제는 당신의 무덤에 꽃을 바칩니다. 당신의 꿈은 식민지 시대의 배고픔과 절망에서 자라났지만 역사를 뛰어넘었고 혁명적이었으며 세계적이었습니다. 당신의 업적은 당신의 비혼을 뛰어넘어 조국과 함께 영원할 것입니다. 당신의 무덤에 침을 뱉는 그 어떤 자조차도 당신이 이룬 기적을 뛰어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김문수가 박정희 대통령에게 바치는 추모사입니다. 이제는 추모사가 아닌 박정희 대통령을 이어서 대통령직을 수행하며 박정희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공산주의자들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경제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김문수에게 힘을 주십시오. 여러분들도 222번을 그리고 박수를 쳐서 김문수에게 힘을 주고 같이 그야말로 대한민국을 지켜냅시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고 우리 모든 국민이 힘을 합친다면 김문수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고 그를 통해서 제2의 박정희 김문수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지키고 부흥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강신하트입니다.